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겠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나름 야심차게 출범을 할 때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갖은 설화 끝에 결국 51일 만인 어제 쫓기듯 퇴장했습니다. 떠나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혁신위원회 활동은 오늘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피땀의 결과가 저의 여러 가지 일로 조금 가려질까 그게 가장 두렵고요. 명치를 향했던 칼끝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래도 온 혼신의 힘을 죽을 힘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여기까지 왔으니 잘 받아서 민주당이 좋은 결과로 낼 수 있는 혁신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민주당 출입하는 최지원 기자, 이게 어제 거의 쫓기듯 나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무슨 평가입니까? 원래 그 혁신위원회가 예정대로였다면 그 늦어도 9월 초중순, 빠르면 뭐 8월 말까지는 이제 활동을 하도록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거보다 한 20여일 가량 일찍 이제 문을 닫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예. 이 지난달 30일에 김은경 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 이후에도 그 논란에 더해서 또 그 논란 당시에는 이제 혁신 의지는 그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퇴 불가 뜻을 비추기도 했었는데 이 시부모 봉양 진위 논란까지 더 불거지게 되면서 더 이상 버티기가 좀 힘들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혁신위가 혁신 대상이다 이런 말까지 외부에서는 물론이고 또 당 내에서까지 나오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었고요. 이 김 위원장은 어제 본인의 부족한 말로 인해서 불편함을 끼친 점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한다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발언을 하면서도 이 본인을 둘러싼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대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거다 이런 점만 언급했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남긴 건 논란뿐이다라고 저희들이 준비한 그래픽 있죠. 그래픽과 함께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초선 의원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학력저하 심한 코로나19 세대 학생 같아라고 시작을 해서 에이 뭐 말실수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노인 폄하 발언이 이어지더니 결국은 나중에는 본인이 금감원 부원장 임기를 다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밑에서 일하는 거는 치욕스러웠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사 논란이 불거졌죠. 이 신우이가 나와서 제대로 대답해라. 18년간 우리 부모 모셨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바로 민주당에 계시니까 먼저 질문 드리죠. 네.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혁신위원장이 이제 뭐 마지막 인사말 하시면서 명치 끝을 찔리는 듯 아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당원들 마음이 더 아픈 거죠, 사실은. 혁신위원회는 메신저도 여러 가지 문제 논란에 시달렸고 또 메시지도 뭐 올바른 메시지는 못 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가장 핵심이 저희들은 이제 대의원제 폐지, 사실상 폐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대의원의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권당이 사실은 더 우선돼야 되고 대의원은 뭐 일반 당원에 비해서 50배 정도 넘는 이제 그걸 가중치를 가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태동한 배경은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왜 지금 하필이면 이 시점에 혁신위가 해체하면서 저거를 이제 던지고 가느냐 이 문제인데 저희들 아마 비명계에서는 저게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무슨 문제가 생겨서 전당대회를 해서 이제 당대표를 새로 뽑을 때 그러니까 대의원제가 작동하는 것은 당대표를 뽑을 때 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대표 선출을 새로 선출할 때를 염두에 둔 것이다. 우리 당원들은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순수성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봉투 문제 때문에 혁신위원장 맡겼는데 왜 전당대회 문제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느냐? 우리 민주당을 혁신해서 민주당을 구출하기 위해서 등판을 했는데 조금 생뚱맞은 좀 엉뚱한 의도가 다분한 그런 혁신안을 던지고 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제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혁신위가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잘했으면 다음 총선 앞두고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올랐으면 국민의힘에서는 야 이거 우리도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위기의식을 많이 느꼈을 텐데 지금은 어떤 생각 드세요? 저희는 여전히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잘해야 저희도 뭔가 잘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데 민주당이 저렇게 되면은 저희가 저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양당이 다 잘 되는 가운데서 경쟁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 건데
김은경 혁신이 뭐 그동안 문제 많았으니까 제가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김은경 혁신이를 애초에 출범시켰던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결국 혁신에 있지 않다는 걸 증명한 거라고 봅니다. 애초에 혁신위원장 그 인선할 때도 보면 김은경이라는 분이 과연 그 자리에 맞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글쎄요, 큰 혁신 의지 없이 혁신위를 출범시키다 보니 혁신위에 맞지 않는 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결국 혁신위에서 내놓은 내용보다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뭐 어떤 발언 문제라든지 가족사, 국민들이 그분의 가족사를 알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이것만이 남았기 때문에 결국 김은경 혁신은 실패한 것이다. 그리고 그 혁신이 내용 자체 뭐 대의원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민주당이 과연 앞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결과를 내주고 갔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 결국 대의원들의 표만 없애겠다라는 것만 남겨두고 권리당원의 어떤 표 비율만 늘려놓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미 이제 떠난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언론에서 많이 언급은 없겠지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분들이 역대급 혁신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행사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요? 물론 이제 지금 권리당원이 이재명 대표 지지층, 강성 지지층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원래 권리당원들이 이제 본인의 목소리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당원 당규를 바꿔달라 이런 요구들은 꽤 있긴 했었습니다. 저기 무슨 포스트예요? 수박일 수밖에. 예, 지금 저게 이제 김은경 혁신안을 그대로 고수해야 된다. 권리당원의 이제 권한 비중이 올라간 이 혁신안 지도부가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고 이 혁신안이 이제 의원총회를 거쳐서 지도부에까지 보고가 되면서 이제 워크숍에서도 논의가 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의원들이 이 혁신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나온다면 우리가 이 의원들을 수박으로 찍어서 아유, 저 자막 저거 발음 그러니까 잘 읽어야 돼요. 수박씨 발라야 된다. 수박씨 발라봐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지금. 예, 방송에 위험한 단어인데요. 예. 그렇게 이런 포스터를 만들고 이제 오늘 지금 저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이제 열렸거든요. 9시 40분에 국회 소통관에 이제 권리당원들과 이제 양이원영,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와서요. 양이원영, 김용민 네, 이 민주당 혁신안 정말 환영하고 환영한다. 예, 어제 발표했던 이 8월 10일이 민주당 민주화의 출발일이다. 이런 내용의 이제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몸담고 계시고 지금 뭐 권리당원이 워낙 힘이 세고 뭐 지금 뭐 윤건영 의원이라든가 뭐 전해철 의원이라든가 직접 찾아가서 막 항의도 하니까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울 것 같기는 합니다만 글쎄요, 저런 행동 어떻게 보십니까? 말하기가 매우 조심스럽지만 제 소신을 말하자면은 저런 행동은 당의 외연 확대 또는 내년에 있을 총선 승리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좀 자제하는 그런 좀 모습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자제해야 된다. 참 참으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자제해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혁신이가 처음에 왜 등장했었느냐 이 점입니다. 출범 당시 팬덤 문제, 각종 사법 리스크 문제 등으로 출범을 했잖아요. 그래서 비명계에서는 혁신이가 엉뚱한 대안을 내놓고 있다라는 반응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말하기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공격받고 있는 분들, 이미 어차피 공격받고 있는 분들 목소리 들어보시죠. 혁신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돈봉투 사건, 팬덤 정치, 그리고 방탄정당, 민주주의 후퇴 이런 문제 아니었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이 대책을 내놓은 게 없어요. 대의원제 폐지 문제는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지고 이 문제는 전당대회 때 필요한 얘기거든요. 그거를 왜 지금 꺼내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느냐 라는 부분들이 저는 가장 큰 불만이고요. 삼성 이상 중진이 동일지역 나가지고 그 3대 리스크가 왔냐. 삼성이라고 해가지고 대빵 밀듯이 다 해서 감점을 준다? 이게 뭐 입증된 바 있습니까? 중진은 무조건 일 안 하고 놀고 무력하고 민주당에 해야 된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나이가 많으면 투표권 제한하자고 하는 거하고 같은 거 아닌가? 두 개가 비슷하다. 저는 그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필요하다면 정치 신인에게 가점을 더 주면 되는 거지. 왜 이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일을 하냐. 자, 뭐 조국천 의원도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상황의 핵심은 이른바 팬덤 정치입니다. 내 지지자들만 믿고
하지만 총선이라는 거는 내 지지자뿐만 아니라 다른 당을 지지하는 사람을 상대로 정치를 해야 되는 거고 정치라는 게 어차피 남을 내 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팬덤 정치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뭐 정권도 잡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은 내 편만 가지고 가서 당권도 잡고 대통령 후보도 내고 총선 후보도 내고 이것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생뚱맞게 대의원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유를 압니다. 민주당 당원당규상 임기가 8개월 이하로 남아야만 비대위가 들어오게 돼 있죠. 당대표 임기가. 이재명 대표는 작년 8월 28일에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12월 28일 정도 돼야 그때부터 비대위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8월이니까 넉 달 사이에 이재명 대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그렇게 되면 전당대회를 해야 돼요. 전당대회를 해야 되니까 전당대회에서 표를 구성할 수 있는 표를 내는 뭐 대의원이라든지 권리당원이라든지 이분들의 표 등가 비율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들고 나와서 지금 결과를 내놓은 게 혁신인데 그럼 혁신위는 왜 그러왔느냐? 이재명 대표가 임명을 했다.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결과만을 받게 되는 비명계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단일 대우로 갈 수 없다는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팬덤 정치의 끝은 모두를 통합하는 게 아니라 결국 분열로 간다. 그게 민주당의 앞날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뭐 저희 당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뭐 그만큼 허약한 당은 아니고요. 다 경험이 있으니까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라는 것은 덧셈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뺄셈의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9가지 견해가 달라도 한 가지만 같으면 그 같은 걸 가지고 뭉쳐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돼가지고 9개는 갖고 한 가지가 다르면 그 다른 거 한 가지를 가지고 내치는 그런 정치를 했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저희 진영 간에 극단적인 대립이 있으니까 개파 간에도 같은 진영 내에서도 개파 간에 극심한 대립이 있고 한데 지금 저는 뭐 상식과 이성을 좀 회복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질의응답을 했는데요. 뭐 기사가 나왔어요? 예, 이 혁신안 아무래도 논란이 많다 보니까 이 혁신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입장을 물었더니 예. 일단 당내 논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논의 과정을 지켜본 뒤 얘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논의 과정 지켜보고 얘기하겠다. 예, 그에 맞는 이제 합당한 결과를 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그 외에 이 제안 자체가 적절했느냐 이제 강성 지지층의 권한이 많아져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목소리에 대해서는 일절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도 최고위 열리죠? 예, 그렇죠. 오늘 회의 끝나고 이제 기자들 만난 겁니다. 아마 이제 혁신안이 들어오면 보통의 정당에서는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런데 아마 이게 최고위를 거쳐야지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당장 이제 8월 말에 워크숍이 있어요. 민주당 워크숍에서 예. 이제 한번 논의한다고 하고 지도부 이제 최고위에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당원 당규 바꾸는 거라서 아마 전체 전당원 투표까지도 거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안을 내놨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조차도 좋은 얘기네요. 한번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란 말이 있었습니까?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논의해보겠다는 말이 있었습니까? 예, 당내 논의를 거쳐서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장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